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8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MBC가 자체 방어에 나섰는데 이 방어가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MBC 노동조합 얘기를 했었죠. 제3노조라고 이른바 불리는 그 제3노조가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주장을 보면 결국 MBC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허술하게 이 문제의 발언을 보도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MBC 내전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MBC 내부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다투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비판을 할 이유도 없이 MBC 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그대로 문제점이 무엇인가 드러난다. 자, 우선 어제 밤에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MBC 취재가 문제 물음표, 남은 쟁점은 물음표 이런 제목을 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자사 기자를 불러내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MBC의 주장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상에서 비속어 발언이 들렸고 이를 주변에 앉아있던 타 방송사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발언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당시 기자실 현장에선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라는 자막이 들어간 부분, 어디에서라는 말이 들렸다. 처음에 무대에서라고 들었다가 무대와 바이든이라는 말이 호응이 되지 않아서 반복 재생하고 있었는데 다른 방송 기자가 국회에서가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홍보수석실의 발언의 진위와 의미를 문의했지만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기자들로서는 명확한 반박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22일 메인 뉴스 시간에 기자들이 이해한 대로 보도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오늘 MBC 노조에서 바로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논점에서 벗어난 변명이다. MBC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식의 물귀신식 해명을 이틀 연속 반복했다. 결국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한 불확실한 소리들을 몇몇 기자들끼리 짜맞췄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 다음에 기자들이 기자실 현장에서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최첨단 기계로도 판별하지 못한 대통령의 음성, 그것도 외교적 파장이 엄청날 수 있는 사안을 기자실 내 의견이 많다는 매우 주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무책임하게 썼다는 것이다. 그나마 그 기자들은 바이든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이미 선입견이 생긴 사람들이었다. MBC에는 최첨단 음성 장비들이 있다. 뉴스룸을 이끄는 박성호 국장은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22일 오전 MBC 뉴스룸은 엠바고가 언제 풀리냐며 신이 난 듯 떠드는 소리에 시끌벅적했고 바이든이 맞냐고 의심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촬영한 게 MBC고 비속어가 있다고 나서서 주변에 알린 게 MBC고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보도할 거라고 대외적으로 알린 게 MBC고 앞장서서 최초 오보한 게 MBC고 미국 국회라고 자막을 조작한 게 MBC고 자, 부안해동에서 뒤따라 보도해서 함께 망신을 당한 다른 언론사들 틈에 숨으려 하지 말고 MBC는 제기된 의혹에 제대로 답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반박 성명을 냈는데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이 MBC 노조 성명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빠진 내용을 제가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결국 이 MBC 기자가 현장에 있던 MBC 기자가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워낙 소음이 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모양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뭐 소음 같은 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데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바이든으로 들리고 날리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날리문으로 들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인정했습니다. 기자들한테 이건 바이든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기자들한테 이게 뭐냐, 뭐로 들리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이든이라는 그 답변이 많을 가능성이 높죠. 바이든이라는 선입견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선입견을 유포한 게 MBC 기자다. 몰아갔다는 뜻이죠. 그러지 않고 만약에 기자들한테 뭐 그것도 그 행위도 부적절하지만 이게 뭘로 들리냐는 걸 그냥 선입견 없이 물어봤다면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 여하튼 기자들한테 물어봐서 뭐 다수가 몇 대 몇이다 뭐 이것도 아니고 다수가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다가 보도의 근거다. 이런 무책임한 설명을 하려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죠.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기자들한테 물었더니 어떻더라 이런 건 없습니다. 얼마나 이걸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 그거는 다른 타사 기자들한테 물어봤다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관련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경우에 어느 정도 면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심어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데 MBC 기자가 앞장섰다 이렇게 고백을 한 셈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자실에서 뭐 다른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바이든이 뭐 바이든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면책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결국 이 보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보도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기자가 기사를 써가면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소송도 당하고 뭐 법정에도 서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면책이라고 하는 기준이 저도 사실은 그런 소송을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판사가 판단하는 개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기자가 우선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 기자가 사실이라고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에서 무슨 신념처럼 뭐가 주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MBC 그 촬영 기자가 자 그걸 촬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취재 기자는 그걸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애매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애매한데 이 기자는 그걸 처음부터 아 이거는 미국 국회다. 미국은 국회라고 안 합니다. 의회라고 하죠. 의회다.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바이든이다, 날리문이다, 뭐 발리문이다, 뭐 저는 바이든한테로 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다. 처음부터 자기가 확신을 했을까요? 못했다는 게 당연하죠. 못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걸 확인하려는 노력을 타사 기자들한테 바이든이라고 이게 바이든으로 난 들린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뭘로 들리냐고 묻는 게 확인하는 노력은 아니죠. 확인하는 노력은 과학적인 장비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기자보다 훨씬 더 이 소리에 관한 전문가의 영역이 있는 전문가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뭐라고 하더라 라고 보도를 하든가 그게 바로 기자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명한테 물어봤더니 3대 2다. 이러면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4대 1 정도다. 그리고 기자도 그렇게 들린다. 이렇게 하면 4대 1 정도라는 것을 보도에 얘기를 하고 인용을 하고 나도 그렇게 들리더라. 라고 보도를 했으면 아마 상당 부분 MBC는 면책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타사 기자 뭐 몇 명한테 물어봤는지도 모르겠고 기자실에서는 뭐 다수였다. 그게 실제 다수였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가지고 보도를 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면책이 안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국회에서라는 자막 넣었다는 부분도 그게 무대에서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대와 바이든이라는 말이 호응이 되지 않아서 얘기를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호응이 안 되면 둘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됐다고 판단을, 그러니까 뒤에 바이든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 바이든을 바꿔야지. 호응이 되지 않는다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꾸고 다른 방송 기자가 국회에서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니까 그걸 그냥 인용해서 그대로 보도를 했다는 얘기죠. MBC 기자는 자기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타사 기자가 이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씁니까? 이것도 전혀 면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 여러 가지가 사실은 모두 MBC 기자로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에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 그거를 자사 기자를 뉴스데스크에 출연시켜서 이렇게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자백을 하는 행동을 MBC가 어제 했고 그에 대해서 바로 MBC 노조가 반박 성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변명만 들어놓고 있다 하는 공세를 취했는데 결국은 MBC 현재 지휘부와 결국 MBC 제3노조 간의 내전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끝내 결론이 안 나겠죠? 아마 이 결론은 결국 법률적 차원으로 넘어가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뭐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금 그 녹취 파일이 아니라 녹음 파일 그 자체를 놓고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봐도 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100번을 넘게 들어봤는데 날리면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반리문으로 들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들어서는 결론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도 요즘에 보니까 뭐 다 진영으로 좀 갈렸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판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렇다면 이 결론을 누가 내줘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비속어 이 새끼는 있었던 것 같은데 바이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는데 바이든이라고 단정적으로 그 자막을 입혀서 보도하고 타사 일종의 선동이죠. 타사 기자들을 이렇게 했던 MBC의 책임 이 문제도 결국은 법정에 가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MBC의 내전이다. 이 내전이 곧바로 이제 판정기구 그건 법원이 되겠죠. 판정기구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